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NGO 운동, 시민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국민의 계몽운동 할 때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시민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NGO 운동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니까 또 뭐 정광훈 목사하고 갈라져서 따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부 조직까지 잘 되어져서 이런 국민 계몽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영국 사회도 바로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한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 사회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국가를 되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도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일본에 흡수가 되기 직전에 온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채보상운동을 펼쳤잖아요. 그거 보면 참 대단한 우리 민족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 세계 만방에 알려있는 것,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시민운동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계몽운동, 시민운동으로 일어난 게 뭐냐면요, 오늘은 제가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우리 물건 사용하기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거기 보면 물산장려운동에서 보면 일제의 그 경제적 수탈 정책에 맞서서 전개하였던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 물건 막 사가게 하고 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물건,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그리고 먹고 입고 쓰자, 이런 운동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가 만든 물품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운동을 했어요. 1920년 8월 평양에서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선물산장려회 발족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운동이 누구냐면 조만식 선생하고 김성수 선생 등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의복이라고 하면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 일용품이라고 하면 조선인의 생산품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물은 소금, 설탕, 과일, 청량음료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선인이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 우리가 쓰기, 그래서 국산품 애용이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 물산장려운동에서 보면 이 광목, 그 당시 우리가 만든 광목을 이렇게 태극성을 그려놓고 이걸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그 당시엔 글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갔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이렇게. 여기 목광, 우리 지금으로 쓰면 목광 그러잖아요. 근데 광목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물산장려운동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기타 운동으로 보면 애국계몽운동으로 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국학운동입니다. 국학운동. 국학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일제 식민지화 중 하나였던 민족 말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글, 그리고 한국 역사의 연구 및 보급 등을 민족 정신을 세우기 위한 문화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시장경제가 활성이 되고, 그것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우리 민족 정신을 세우기 위한 문화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좌파적인 문화운동, 문화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해서 지금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반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자유라는 것이 정립되기 전에 나오니까 이 나라에 지금 보면 완전히 좌경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국화운동이 일어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민족주의 한국 역사책 그리고 한국 역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그 문화 보수 우파의 문화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한글진흥운동에서 조선어학회 조직, 한글보고 강연회 잡지를 발행했고 한국사 연구, 역사 기반 확립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학운동 시민연합으로 이것을 계승하고 있는데 현재도 중앙과 전국의 16개 지부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신문화운동이 일어나는데 1920년부터 193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개벽이라는 창간호도 나오고 종합잡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천도교가 계몽 차원에서 신교육,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청년, 농민, 노동, 여성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런 그 계몽운동을 펼쳐나간 종교사회운동입니다. 그래서 1920년 3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그 월간 그 종합잡지가 나왔는데 그게 개벽이라는 그 창간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부터 농민운동과 노동으로 확대해서 뭐 비료 제조법이라든지 교재 제작 및 야학 운영을 해서 다시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그 문화 혁명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천도교 청년의 발대식이 일어났고 소년의 지도자 대회도 일어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 국민운동이 1961년부터 1975년 이 시민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국민 스스로 일어난 건데 이때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국민이 재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벌였던 관주도의 범국민운동인데 이 재건 국민운동을 발대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조직사업으로 전국 재건 청년회 집단 촉진회 분여회 그 다음에 이 교육사업으로는 시도군의 재건 국민교육원 설치해서 회원교육했어요. 생활계몽운동도 했죠. 동포의 발양사업, 사랑의 금고 설치, 학생봉사활동 사업 전개도 했고 그리고 선전 계몽사업, 재건생활을 발간하고 각종 강연회 및 전시회를 통해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생활개선사업으로는 가족계획운동, 국민저축, 국민단합운동 등을 전개하게 됐죠. 재건 국민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했어요. 이 당시에 어렵지만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그 저축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다 하게 했습니다. 이런 계몽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마 잘 할 거예요. 지금도 사회치운동이라고 이 네 가지의 정신을 하는데 이 사회치 구락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되는 청소년들을 이 지덕 노체, 그러니까 이게 헤드, 이게 이제 총명한 머리, 지식, 그 다음에 덕,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 체해, 그래가지고 이런 헤드, 그 다음에 하트, 그 다음에 핸드, 그 다음에 헬스 이렇게 네 가지의 H가 들어가는 걸 따서 사회치 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농업인 양손 농촌 계몽운동도 이때부터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도의 1900여 마을의 농촌 청소년 구락부를 결성해서 회원이 1945년도에 5만여 명이 되었고요. 한국 사회치 구락부의 중앙위원회 결성을 해서 1954년도부터 이들이 대한민국에 낙후된 것을 새롭게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운동을 그때부터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사회치 본부에서 보면은 여기 지, 덕, 체, 노체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4.27 운동을 보면은 아주 뭐 각 지역마다 젊은이들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해서 국가가 물론 주관했지만은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우리 한국의 지금 어르신들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70년대부터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됐으니까요. 이때 노래를 부르면 새벽종이 울렸네, 뭐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종이 그때 어디서 울렸어요? 교회에서 울렸어요. 교회에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래가지고 이 한국 농촌을 현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가집을 스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보상식, 그 다음에 서양화 현대화 주택 건설을 하게 되고, 농기구든 첨단 장비를 보급하게 되고, 정말 길이 질퍽질퍽한 길을 시멘트로 깔기 시작했고, 아스팔트 길 포장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도로 미화 작업 등 마을 지도자 양성을 했고, 각종 교육 이런 시행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좋은 지도자를 젊었을 때 키워냈죠. 또 이때부터 전기 공급도 했고 전화 보급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교육도 한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알지만 담장 개량 사업이라든지 마을 배수로 정비라든지 마을 안길 넓히기, 마을 안에 길을 넓히기, 마을 개울 정리하기, 뭐 이런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화로 가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게 하는 데는 이 새마을운동, 4.27 운동을 비롯해서 이 새마을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새마을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있고요. 그 조직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게 조직이 마을마다 잘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장공비를 새마을운동 사업부에서 체포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1990년 9월 18일부터 11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최초 좌초된 잠수함과 마지막 사살된 무장공비들 거기 딱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생포된 간첩 이강수는 군경에서 빨리 그렇게까지 연락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골 민가에도 전화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뭐 기억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스피커 달아놓고 면사무에서 노래 틀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참 훌륭했던 거, 그때 IMF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했죠. 금모으기 운동. 이건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애국 계몽운동, 시민운동입니다. 금모으기 운동할 때 우리나라 1997년도 그때 외환위기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금과 금모락지 다 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마치 그 전에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그런 애국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금 모으기를 할 때 다들 가지고 와서 국가에다 기쁘게 이렇게 기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계 보니까 금 모으기 운동 결과로 보니까 1997년부터 98년까지 보니까 약 349만 명, 전체 인구의 13.3%가 여기에 참여했고요. 금만 225톤, 약 21억 7천만 달러의 금을 모았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때 목표액이 250억 달러였는데 그거의 8.7%를 달성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후에 다양한 물자 전략 운동을 전개하고 은, 고철, 장신구 저축 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나라가 IMF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애국심의 고취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IMF를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은 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참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은 정말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저 뭐 정치인들 저렇게 떠들고 뭐 하고 있지만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의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이 시민운동을 기초작업을 하고 이것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민운동은 민간에 의해 일어난 자발적인 계몽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뭐 허자해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전체 읍면동이 총 3,506개가 되는데 교회가 78,000개가 됩니다. 사실 마을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시고. 그래서 교회가 앞장선다면 이 정부와 경제계와 힘을 합쳐서 이 시민운동을 하게 된다면 나라의 이 잘못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NGO를 다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마을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이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주민들과 교제를 잘 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마을범죄 퇴치운동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년부터 역사적 교육 이런 것을 좀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송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시켰어요. 지금 너무 편중되고 한쪽으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작가나 PD, 방송 전문가, 방송인들을 다시 한번 재훈련해서 정말 시민 편에서 이게 사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생태계 미래 비전 제시하고 교육, 취업 제공 그리고 MZ세대 전체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올바른 역사관 교육을 시켜주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의 실천과제로는 건강한 공동체를 조성해야 된다.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봉사 및 주민 참여하고 경제 생태계 스스로 경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거기다 또 교회가 함께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웨슬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것도 복음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경제가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냐? 그것은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운동 역량 강화해서 회원 간의 연대, 협력 강화해야 되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 지역의 마을의 모든 분들과 함께 그래서 마을이 우리 동이 이 중구가 15동인데 15동의 전체 조직을 다 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역사의식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자유 대한민국의 리더를 지역에서 양성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천사항을 제가 얘기하면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이 탈북민 여성이 우리나라 살다가 돌보지 않아서 세상을 두고 1년 만에 발견된 사건도 일어났거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우리가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뭐 난방비를 지원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도 했어요. 방한 대책으로 뽁뽁이 설치도 하고 노후주택 보수도 해주고 이런 일도 했는데 교회가 함께하면 NGO를 통해서 지역을 돌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좋은 선생들을 통해서 좋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돌봄, 학습지도 학교생활 적응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다. 또 지역봉사 참여도 주민 유대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마을 정화 활동, 뭐 캠페인, 마을 가꾸기, 지역 문화 활동 이런 거.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도 문화 공연장식으로 예배당을 꾸려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던 신당동에 풀뿌리치한 성공을 해서 우리 동네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운동을 펼쳐서 범죄 없는 청소년 범죄율이 0%까지 낮춰지는 그런 일도 있어서 이게 유엔에까지 보도가 된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탄절 장보기 행사도 우리는 했고요. 시장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금 보면 이 좌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 이런 것들을 하듯이 이제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 우파들도 이 NGO 활동을 위해서 경제 자립을 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NGO 단체 지속적인 운영 가능하도록 이런 경제 선순환 구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역사의식 교육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 새마을 본부처럼 전문 교육센터가 생겨서 정말 우리의 젊은이들이 여기 가면 새로운 역사관을 알고 살 수 있겠다 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 교육하듯이 NGO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NGO 회원 간의 역량도 강화하게 되고 이런 소규모 모임단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 지자체와 협력 강화를 해서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정부, 지자체, 행정조직, 관련단체, 산하기관 다 연합을 해서 한다면 범죄 없는 마을도 만들 수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을 능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하듯이 이렇게 했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교회 표어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마을이 있어 교회가 생겼으면 이제 교회가 이 정도 커졌으면 교회가 마을을 섬겨야 된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우리가 때로는 수치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교회 안에 갇혀있는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섬김의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참 열심히들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마다 작은 공동체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NGO 운동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몇 번도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NGO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을에서도 새로운 변화 운동이 일어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의식화가 되어져야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이 좋았으면 지금까지 이 장학일 TV에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좋은 내용을 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이렇게 눌러주셔서 하고요. 구독을 했는데 또 누르면 구독이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눌렀던 분들은 좋아요만 누르시면 되고요. 안 누르신 분들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일부 조금이라도 경비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안 들어오지만 일부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또 여러분 하는 일에 평안이 있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가슴 속에